렌더 세팅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여기서 설정하는 거 잘 모르겠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에 인색하지 마세요. 모르고 넘어가는 바보보단 나아요. 네, 넘어가고.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 크게 뭐 여러분들 바꿀 거 없다. 3, 2, 2, 2 정도면 되고, 여기서 뭐 SS 이런 거, 서브 서페이스 이런 거 표현 안 했고, 볼륨 이런 거 표현 안 했고, 뭐 투명도 이런 거 표현 안 했으면 상대적으로 그냥 낮추어 놓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내가 좀 고퀄로 뽑고 싶으면 올리시면 되는데, 지금 과제하실 때는 너무 많이 올리시면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AOV는 좀 전에 했던 거고. 또 뭐 렌더 셋업 할 때는 렌더 레이어 네 체크할게요. 렌더 레이어 만들고 렌더 레이어에서 크리에이트 컬렉션 만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저기 여기 있는 아웃라이너에 있는 오젝트 내가 이 렌더 레이어에다 넣고 싶은 오젝트 넣어서 뭐 쭉 설정을 이렇게 쭉 하고 이름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렌더링을 걸겠다 하는 렌더 레이어는 이렇게 이 슬레이트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레이어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작업창에서 확인하고 싶으면 눈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해서 그 렌더 레이어의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거나 렌더링은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마스터 레이어에서 이 AOV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뽑아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드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죠. 라이트 같은 거. 라이트는 이 렌더 레이어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렌더 레이어 선택하시고 라이트를 뭐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이트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다. 여기 하나 해볼까요? 뭐 칼라나 인텐시티에서 우클릭해서 이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오버라이드 비주얼 레이어 요거 누르고 변경하시면 이 렌더 레이어에 맞게 저런 세팅도 저런 옵션들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자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 때는 어떤 걸 체크하면 되냐면 커먼에서 내가 어떤 카메라로 렌더링을 할 거야. 카메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카메라를 우리가 한 바퀴 돌리는 거 작업했었죠.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뭐 좀 다르게 하고 싶으면 다르게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카메라를 약간 뭐 더 역동적으로 쓰고 싶다. 뭐 하고 싶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카메라가 밑에서 점점 돌아가는데 똑같이 이렇게 선명시도 보는데 밑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 된다. 렌더러블 카메라.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요거 name 언더바 샵 프레임 패딩은 기본적으로 3 정도로 되어 있으면 되고 프레임 레인지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렌더링을 걸 거야 설정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1프레임부터 240프레임까지 한 바퀴 돌리는 거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엔드 프레임을 240으로 해놓고 이제 렌더 시퀀스로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는 뭐 여러분들에 따라서 이 엔드 타임이 바뀔 수도 있고 시작 타이밍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셔서 렌더링을 거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실 때는 메뉴 셀렉터를 렌더링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메뉴 렌더에서 보시면 렌더 시퀀스라고 있어요. 렌더 시퀀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게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지, 내가 설정한 카메라 1로 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럼 내가 그 카메라로 보이는 걸로 렌더링을 하고 싶으면 그 카메라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것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렌더 시퀀스 딱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렌더링을 이제 마야가 알아서 쭉 돌려줄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렌더링이 나온 거예요. 240장씩. 쭉쭉. 자, 요거를 웹팩으로 불러가 보죠. 자, 먼저 백그라운드를 제일 먼저, 무조건 백그라운드니까 제일 먼저 밑에다가 깔아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네,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에디트에 가시면 프리페어런스에서 임포트,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시퀀스를 불러올 때 이게 매번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딱 안 해놓으면. 그래서 요거는 항상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임포트 어떤 파일을 불러올 건데, 자, 스틸 푸테이지부터 보면은 이 스틸 푸테이지는 말 그대로 스틸은 그냥 이미지, 한 장 이미지를 말하는 거야. 이미지. 그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너 이거 어떻게 불러올 거야? length of composition. 내가 만약에 어떤 컴포지션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 컴포지션의 길이가 1분이면 뭐 1분, 30초면 30초. 그 길이로 이 이미지를 불러오겠다. 이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그 이미지를 1초의 길이로 불러오겠다. 이거예요. 포토샵에서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야도 그렇고 애프터 이펙트도 그렇고 이거는 영상을 작업하는 편집 프로그램이라서 시간이란 개념이 이제 되게 중요해졌죠.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또 이제 스틸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불러오는 거죠. 이 시퀀스는. 뭐 시퀀스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기 샷의 구성에서도 시퀀스, 뭐 지금처럼 뭐 프레임을 하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시킨 것도 시퀀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미지의 단위, 영상의 단위. 근데 이 시퀀스를 불러올 건데 이 시퀀스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불러올 거야? 어떤 기준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자, 이 마야에서 이 프레임 레이트는 여기 있어요. 이 타임라인의 오른쪽 하단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5프레임, 1초에 5프레임으로 해놓고 애니메이팅을 하냐, 12프레임으로 하고 애니메이팅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 움직임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5프레임으로 하면 되게 딱딱딱 끊기면서 보일 거고. 근데 저는 24프레임으로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24프레임으로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졸업 작품도 1초에 24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시게 될 거예요. 뭐 엄청 많죠. 48,000프레임. 이건 고속 촬영, 초고속 촬영. 그래서 이것도 무슨 파티클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48,000까지는 안 해봤지만 제가 한 1500프레임? 1초에 1500프레임 쓰는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캐릭터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슬로우 모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에펙에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뽑으면. 그러니까 1초에 1500장을 쓰는 거야. 가능해요. 마야는. 우리가 고속 카메라가 없어도 가능하죠. 마야는 뭐 카메라 몇 대로 써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 내가
고속 촬영 같이 약간 갑자기 사람이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물방울이 비가 갑자기 막 뚝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서서히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이렇게 늘려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에펙에서 정석으로 가다가 갑자기 느려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이거를 24프레임으로 해서 뽑은 거잖아요, 시퀀스를. 그러니까 얘도 1초에 24장 쓰는 걸로 해서 불러와야지 내가 생각한 속도대로 불러와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24로 안 돼 있고 29.97이나 30프레임이나 아니 그래 30프레임이라고 합시다. 나는 1초에 이 24장 쓰는 걸로 불러오기로 했는데 아니, 작업을 했는데 이걸 불러올 때 내가 아차 이걸 생각을 안 했어. 30프레임으로 해서 1초에 30장을 쓰는 걸로 해서 불러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초를 기준으로 1초에 24장을 쓰는 건데 10초짜리 시퀀스를 1초에 24장 쓰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작업을 했는데 여기 불러올 때는 30프레임으로 했다 이거야. 계산하기 어렵죠. 그러면 48프레임 두 배로 합시다. 1초에 48장 쓰는 걸로 해서 불러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짧아지겠죠. 내가 작업한 속도보다 왜냐면 1초에 더 많이 땡겨서 쓰고 있으니까 더 땡겨서 쓰니까 그러면 내가 마야에서 작업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24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야에서 만약 30프레임으로 작업했으면 얘도 30프레임으로. 이걸 다르게 해오시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사운드 작업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싱크가 안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24장인 거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불러오셔야 됩니다. 이제 뭐 드랍 프레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몇 시간에 배울지 안 배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옛날 거예요. 뭐 인터레이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이걸 이제 미싱 프레임 이 미싱 프레임은 1, 2, 3, 4, 5, 6, 7, 8 순차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1, 2, 3, 4 하다가 갑자기 5프레임째 있는 이미지가 없거나 아니면 깨졌어.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너 5프레임에 있는 애가 없어. 그래도 불러올 거야? 하고 물어봐요. 그럼 그래도 불러올 거야 하고 딱 누르면 그 5프레임 있는 애가 이렇게 깨져서 보여요. 그러니까 칼라바로 보이나? 그렇게 이미지가 안 불러와지는 형태로 불러와집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1프레임이지만 보여요. 순간적으로. 그 프레임, 그 순간적으로 그 5프레임 부분에서 갑자기 뭐가 깜빡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포트 하는 거를 켜놓으면 좋죠. 문제가 있는 프레임을 내가 잡아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드랍 프레임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29.97, 23.97 이런 거. 이런 거가 이제 이런 걸로 프레임 레이트를 쓰게 되면 이제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0.3의 그 프레임은 도대체 어떻게 보관을 할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약간 넘어서는 거. 소수점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사실 없는데 그냥 데이터상이니까 그냥 있다고 치고 약간씩 아무튼 레이어가 1프레임보다 1프레임만큼의 원래는 길이가 돼야 되는데 1프레임만큼의 길이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하게 더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약간 모자른 게 있어요. 그런 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예요. 드랍 시킬 거냐 아예 잘라버릴 거냐 아니면은 넌드랍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보이게 할 거냐 이런 거 설정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24프레임으로 했으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30프레임 딱 떨어지는 걸로 작업을 하는 거면 이게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24프레임으로 작업한 거를 나중에 이제 저기 뭐 코덱을 써서 뭐 MP4로 변환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 MP4는 아마 23.97 이런 게 기본일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드랍을 시킬 거냐, 논드랍을 시킬 거냐.
근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넌드랍 드랍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마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네, 24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러오셔야 돼요. 자, 백그라운드에 있는 폴더 이렇게 시퀀스가 있는 거, 이 뷰티 폴더 요거를 불러오셔야 돼요. 백그라운드에 뷰티 폴더를 그 통째로 폴더체 불러오시면 이렇게 시퀀스 형태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96050의 스퀘어 픽셀, 그 픽셀 사이즈는 1.0이다. 총 시간은 10초다. 초당 24프레임이고 뭐 플로팅 포인트 모르겠어. 프리미티브 모르겠어. 집 16 컴프레션 어떻게 해서 불러왔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해요. 불러오기 전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이거 32비트 이미지로 해서 그 32비트의 그 색정보를 충분히 다 활용하시려면 요 애프터 이펙트의 세팅, 요 칼라 채널 세팅도 32로 바꿔주셔야 돼요. 32라고 써 있는 거. 보통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2로 바꿔주시면 EXR 색정보를 네, 100%다 쓰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저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려오시면 좋아요. 뭐 중간에 바꾸고 막 해서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에펙을 이렇게 여시면 저랑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렌더 뷰가 있고 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컴포지션이에요. 이게 아무런 설정도 안 되어 있는 컴포지션. 렌더 큐는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를 할 어떤 저 컴포지션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 10초짜리를 불러왔잖아요. 이 이미지 시퀀스를. 요거를 넌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컴포지션이 알아서 10초 길이로 만들어져요. 960540 사이즈로 만들어져요. 컴포지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실제로 만들 전체 영상의 길이는 10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메뉴 컴포지션 가서 뉴 컴포지션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죠. 이미지 사이즈 960540이었으니까 540 픽셀 스퀘어 픽셀 네 스퀘어 픽셀과 픽셀 비율 1은 같은 얘기예요. 여기 1이라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스퀘어 픽셀이 걔예요. 스퀘어 픽셀로 해 놓으셔야 돼요. 프레임 레인지 24. 자, 스타트 프레임은 크게 상관은 없고 전체 듀레이션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우리가 노멀 맵도 넣고 또 컬러 맵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돌아가면서 패스가 쌓여가는 어떤 영상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략 1분이 안 되거나 아니면 1분이 넘거나 그런 정도가 되니까 뭐 2분 20초 정도면은 충분한 길이인 것 같아요. 적당한 길이로 설정을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 넣으면 아까는 10초 길이로 컴포지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내가 새로운 컴포지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얘를 넣었더니 이렇게 10초 길이로 이미지 시퀀스가 이렇게 10초짜리가 불러와진 거예요. 요게 이제 프리미어랑 다른 거죠. 프리미어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나눠져서 하나의 레이어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애프터 이펙트는 이렇게 시퀀스의 형태로 불러오면 이렇게 하나의 막대기로 보여져요.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로. 근데 그냥 불러오면 저 이미지들을 그냥 불러오면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불러가 볼게요. 그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불러오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미지가 아까 내가 여기서 1초 길이로 해놨죠. 1초의 길이로 레이어별로 불러져요. 애프터 이펙트는. 원래는 이게 기본이야. 이미지를 불러와서 얘를 컴포지션으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별로 이미지가 한 장씩 불러와져요. 그래서 누구는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정렬을 해서 되게 많은 프레임들을 이렇게 다 시간을 다 1프레임으로 줄여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애프터 이펙트를 모를 때 요거를 또 얘를 줄여서 1프레임 길이만큼 줄여서 또 땡기고 근데 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튼 뭐 비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불러오더라도 우클릭을 하시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뭐 시퀀스 레이어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알아서 정렬시켜주는 옵션들이 있어서 옛날에 저걸 보고 저렇게 내가 노가다로 했던 거가 자동으로 다 되는구나 싶어서 아 프로그램을 배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에펙을 처음 배우면서 어쨌거나 애프터 이펙트는 이렇게 레이어별로 불러오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폴더체 불러가서 시퀀스로 불러온 거죠. 그래서 요 여러 개의 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시퀀스를 작업을 할 때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렇게 시퀀스로 해서 불러오셔야지 효율적인 거고 프리미어는 상관이 없어요. 프리미어는 그냥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돼 있으면 그거를 한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해서 한 장당. 그러니까 레이어를 많이 차지하지 않죠. 밑으로 막 내려가서 차지하지 않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프리미어는 편집에 더 특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저기 애프터 이펙트는 합성에 더 특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퀀스로 불러오시면 돼요. 자, 불러왔으면 이건 배경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이름이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구간의 이미지를 다 렌더링을 한 거기 때문에 폴더 명만 지금 다른 거지 들어가서 보면 얘 파일명이 다 똑같아요. 이거 이대로 계속 놔두면 찾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불러오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백그라운드 시퀀스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불러오죠. 얘는 AO, 오클루전 시퀀스다. 캐릭터는 저기 매트 때문에 필요해요.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활용해서 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뭐 저기 합성할 때도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데 나는 얘를 그냥 매트 용도로 일단 쓰기 위해서 센터 매트라고 이름을 바꿀 거예요. 메인 라이트 뭐 저기 리플렉션 라이트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안 하고요.
기본적인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스페큘러. 안 돼. 더블 클릭이 안 돼. 나는 에미션 넘어가. 에미션. 그 다음에 섀도우. 네,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디퓨즈, 스페큘러, 섀도우, 오클루전. 네, 이게 기본이라고 했었죠. 네, 백그라운드를 이미 불러왔고 그 위에 디퓨즈. 디퓨즈를 일단 불러올게요. 자, 디퓨즈를 불러왔는데 이 배경이 들어갔다 말이지. 알파 채널이 빠져있지 않고. 물론 제가 뭐 설정을 했다면 이 배경은 빠지고 요 캐릭터만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끔 했으면 좋았는데 요게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으면 요걸 이제 매트로 쓰는 거야. 아까 제가 캐릭터 매트로 쓰겠다고 했더니 물론 얘를 쓰면 가장 좋아요. 사실 얘를 갖다가 그냥 쓰면 되는데 뭐 우리는 디퓨즈 따로 뽑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가정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 디퓨즈 알베도 요 이미지 시퀀스를 내가 뽑았는데 알파 채널이 안 빠졌어. 배경이 이게 이렇게 보인다. 이거는 블렌딩 옵션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배경이 아예 흰색이거나 아니면 아예 검은색이거나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굉장히 해결이 안 돼. 어떤 블렌딩 옵션을 활용하더라도. 그래서 매트를 써야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매트를 쓸 거예요. 왜? 얘는 캐릭터만 정보가 있고 나머지 배경은 뻥 뚫려 있으니까 디퓨즈 얘를 제로 매트로 쓰면 이렇게 이 캐릭터 있는 부분만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디퓨즈 얘를 자 그게 이제 어디서 하냐 그거 연결을 요게 이제 여기서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에펙을 앞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에펙 전반적인 걸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들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바뀌죠. 보여지는 게. 요거에 따라서 요 매트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요 블렌딩 옵션 하는 요 창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죠? 혹시라도 나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왼쪽 하단에 내려가서 클릭을 하셔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에펙을 쓰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던 뭐 이런 영상 쪽을 하시려면요. 에펙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프리미어 에펙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이것마저도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마야는 그렇다 쳐요. 마야는 뭐 3D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향상. 근데 이 에펙과 프리미어 좀 더 나아가서 누쿠 이런 것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쿠는 이제 조금 더 누쿠는 약간 너 별개라고 칩시다. 똑같은 합성 프로그램인데 이제 조금 저기 영상 쪽, 영화 쪽, 광고 쪽 이런 데서 조금 특히 많이 쓰는 합성 툴이라서 그게 이제 약간 3D적인 어떤 합성 같은 것들이 되고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 업체에서 많이 썼던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하면 품질이 더 좋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네. 연장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기 사람이 중요하지. 에펙은 후진 프로그램이면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오해를 하고 뭐 맥스가 좋냐 마야가 좋냐 뭐 블렌더가 좋냐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 장단점이 다 있고 다 특성이 다 하지만 만드는 사람이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저기 생초보가 블렌더로 하냐 마야로 하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 연장을. 도끼 가지고 생선 뭐그 해치고 있는 사람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에펙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에펙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포토샵은 옛날 저 때는 포토샵도 기본이 아니었어. 포토샵도 잘 몰랐고 포토샵도 잘 쓰는 사람이 꽤 많지 않았어요. 그때야 그냥 저기 손그림 이게 뭐 기본이라고 한다고 쳤으면 지금은 사실 포토샵 못하는 사람들 없고요. 이렇게 뭐 영상 쪽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저기 이건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엄. 근데 프로그램 쓰는 거가 어색해서 에이 몰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안 하겠다 뭐 이러면 프로그램 안 쓰는 게 어딨어. 우리 작업에서. 제가 매트 페인팅 작업을 할 때도 에펙을 썼는데 그거 이미지 작업하는 건데도 에펙을 써서 키 뽑고 뭐 다 했는데 물론 이런 거 몰라도 그림은 잘 그릴 수 있긴 하지만 내가 그림 쪽으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제 뭐 당연히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이에요. 어쨌든 일할 때 나보고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냥 그림만 그리는 사람인데 시간 없어가지고 나보고 좀 이거 할 수 없냐? 이 영상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냐? 키 뺄 수 없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일하다 보면. 그럼 못 하는데요. 이러면 계속 못 하는데요. 이런 사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얘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에펙 프리미엄. 그래서 요 왼쪽 하단 요거를 누르시면 마치 채널 박스가 보였다 안 보였다. 어트리뷰트 헤드 창이 보였다 안 보였다 비슷하게 여기 옵션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안 보이면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몇 번 클릭하시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블렌딩 모드. 우리가 합성할 때 쓰는 거. 일단은 합성할 때 가장 먼저 갈 게 여기예요. 알파 채널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합성하실 땐 이쪽으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요걸로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알파 채널 같은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를 뽑아내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매트. 요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매트로 이제 디퓨즈 알베도라는 이 시퀀스의 매트를 정하는 거야. 매트를 정할 거야. 일단은 네. 매트가 뭔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매트라는 거를 얘의 매트를 누군가로 쓸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다른 옵션 아무것도 없고요. CH 매트, 알파 매트, CH 매트, 알파 인버티드 매트, CH 매트, 루마 매트, CH 매트, 루마 인버티드 매트, CH 매트. 이 CH 매트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얘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를 이 디퓨즈 알베도가 누군가를 매트로 쓸 건데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옵션이 이게 하나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위에 있는 애를 매트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매트로 어떤 애 매트로 쓰겠다 하면 무조건 걔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밑에도 아니고 어디 뭐
뭐 위에다 아니고요. 그냥 걔 바로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누군가를 얘 매트로 쓰겠다. 나는 디퓨저 알베도라는 애의 매트를 요 CH 매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는 뭐냐 그러면 자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파 매트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건 뭐냐면 이 CH 매트의 알파 정보를 가지고 얘의 매트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매트는 뭐냐면 보이는 부분만 보이게 하고 안 보이는 부분에는 안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스크, 매트, 알파 채널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이 CH 매트의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얘의 매트를 쓰겠다. 이 CH 매트가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 디퓨즈 알베도의 알베도도 보이는 부분을 보이게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은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아까 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배경도 이렇게 켜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CH 매트, 이 시퀀스, 이 캐릭터만 뽑아낸 얘는 지금 이 캐릭터만 정보가 있고 나머지는 뻥 뚫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 매트로 해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디퓨즈 알베도의 배경은 정보가 사라지고 이 디퓨즈 알베도에 있는 이 캐릭터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시게 되는 거예요. 루마 매트는 뭐냐? 아마 우리 3D 시간에 했었죠. 루미넌스, 알파이즈 루미넌스 체크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파가 아니라 저 매트로 쓰려고 하는 저 이미지의 컬러를 가지고 매트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은색, 만약에 이 채널 매트에 얘의 이 어두운 색 혹은 이렇게 하얀색 이걸 가지고 매트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상하게 나올 거예요. 반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인버트는 뭐 쉽죠. 이거는 해보면 되죠. 캐릭터 인버트니까 만약에 내가 인버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는 빠지고 배경만 보이게 하겠다. 간단해요. 그 다음은 이 매트를 쓰는 거에 대한 개념만 알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배경만 보이게 하고 싶기도 하고 혹은 뭐 캐릭터만 빠지게 하고 싶기도 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이게 하고 싶기도 하고 검은색으로 있는 부분만 안 보이게 하고 싶기도 하고 반대로 검은색 있는 부분을 보이게 하고 싶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이거죠. 이 디피즈라는 애를 캐릭터만 보이게 하고 배경을 지워버리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쓸데없는 배경이니까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스페큘러. 불러와요. 자, 스페큘러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 외에는 검은색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요거 이제 합성할 거죠. 밝은 색 위주로만 좀 남게 하고 어두운 색은 좀 빠지게 합성을 할 거라서 매트 쓸 필요는 없어요. 블렌딩 모드로 가서 라이튼이냐 애드냐 뭐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걸 스크린이냐 이런 거를 원하는 거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죠. 애드가 낫겠네. 아무래도 약간 상관없어요 이거는. 애드 느낌이 좋으면 애드로 하시면 되고요. 라이트 느낌이 뭐 아무튼 여기 모여져 있는 것들 요런 얘네들이 다 밝은 색 위주로 남기고 어두운 색 애들은 빼주는 거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원하는 느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스페큘러 섀도우 백그라운드 AO? 네, AO 먼저 할까요? 이거 상관없어요. AO를 먼저 하냐,
섀도우를 먼저 하냐 이건 상관없어요. 섀도우를 먼저 할까요? 섀도우를 그 다음에 불러와. 섀도우는 이미 알파 채널이 들어가 있어요. 섀도우만 정보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뻥 뚫어져 있는 상태로 렌더링이 된 거라서 그냥 이렇게 입히면 에펙에서 포토샵에서는 좀 달랐죠. 근데 에펙은 그 알파 채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됐어. AO 먼저. AO는 어두운 색만 남기고 흰색은 빼겠다라는 거니까 여기 블렌딩 모드로 가면 아까는 요 밝은 색 위주로 남기겠다 요거였지만 요번에는 여기 어두운 색 위주로 남기는 애들. 근데 멀티플라이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멀티플라이. 그러면 일단은 합성이 된 거예요. 이제 느낌을 찾아가야죠, 우리가. 자, 그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고요. 쉬었다가 하고요. 자, 여기까지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완전 다 패스를 다 얹혀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야죠. 일단 먼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점점 패스가 올라가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3시 7분인데요. 3시 20분? 15분? 이제 20분이지. 네, 3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만들었어요.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배치를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느낌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백그라운드에다가 색깔을 조금 어둡게 누르고 좀 컬러를 살짝 블루 계열로 저번에 바꿨었는데 바꿔보죠.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우클릭 하시거나 여기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임팩트 컨트롤 창. 그러면 내가 레이어를 선택할 때마다 그 레이어의 이펙트 컨트롤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 보이면 윈도우로 가시면 윈도우에서 보실 때 열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에서 우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우클릭 하시거나 하셔서 원하는 이펙트를 넣으시면 되죠. 이펙트 가서 컬러 커렉션이죠. 색깔을 바꾼다거나 하는 용도로 쓰게 되면 색깔이나 명도 조절하실 때는 다 컬러 커렉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형태를 변형시키고 싶을 때는 디스토트 안에 있고요. 키를 빼고 싶으면 키잉이라는 곳에 다 있습니다. 노이즈를 넣고 싶으면 노이즈 안에 노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시뮬레이션 기회가 되면 아마 다음 주에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파티클 플레이그라운드로 그 제가 이미지 한 장 가지고 만들었던 거에 보면 약간 파티클 같은 거를 약간 넣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해볼게요. 뭐 그런 것들이 아무튼 이펙트에 있습니다. 컬러 커렉션에서 내가 휴 세츄에이션 이펙트를 넣어서 조금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살짝 어둡게도 눌러보고 섀도우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어? 그러면 넘어가고 디퓨즈에다가 효과를 좀 넣어보죠. 약간 눌러줘야지 좋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어둡게 눌러줘야지 좋으니까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익스포저라든가 아니면 커브가 있나? 뭐 컨트라스트라든가 뭐 이런 걸로 쓰시면 돼요. 커브 있네요. 근데 레벨이 쉬워요. 레벨이 좀 레벨로 조정하시는 게. 네, 약간 눌러줘야지 실제 렌더링 했을 때의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뭐 안 누르죠. 스페큘러. 내가 만약에 스페큘러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스페큘러를 조금 세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큘러에도 레벨로 조금 밝게 디퓨즈 뭐 조금 더 어둡게 그러면 스페큘러의 느낌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죠. 섀도우도 뭐 할 수 있죠. 섀도우도 너무 어두워?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시티 같은 거로 조절해도 돼요. 여기 이 레이어에 여기 화살표들이 있어요. 왼쪽에. 화살표를 누르면 또 트랜스폼이 있고 또 트랜스폼 옆에 또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제 이 레이어의 속성들이 보이죠. 포지션, 위치, 스케일, 네, 말 그대로 스케일, 로테이션, 네, 회전, 오퍼시티, 투명도. 너무 어둡다. 내가 이 오퍼시티를 조절해서 약간 밝게 해야지 할 수가 있죠. 이 패스를 따로 뽑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따로 뽑는 거예요. AO 너무 약해? 그럼 요거를 한번 복사해. 그럼 조금 더 쌓이죠. 더 복사해, 더 쌓이죠. 더 복사해, 더 쌓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양감, 더 땡땡한 양감을 원하면 네, AO를 뭐 복사해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레벨을 적용해서 조금 더 눌러줄 수도 있고요. 어둠이 조금 더 강해지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품질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배경이 어두운 것 치고 바닥이 너무 밝아.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우리가 과제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과제를 네, 하셔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스페큘러를 좀 밝게 했더니 바닥이 또 너무 밝아졌네. 요때도 스페큘러는 지금 캐릭터랑 바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스페큘러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아까 그 캐릭터 매트를 가지고 바닥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 매트, 알파 매트인데 알파 매트가 아니라 인버트 매트로 해야지 저 스페큘러의 바닥만 보이게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밑에 있던 애는 반대로 매트를 쓰는데 알파 매트로 쓰게 되면 요거를 꺼볼까요? 바닥만 보이는 거예요. 이 레벨 끄고 없애버리고 캐릭터만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스크린? 라이트? 라이트 컬러는 너무 편하네. 스크린? 해서 이 오포시티를 조금 약간 눌러주면 좋네요.
뷰 매트를 껐구나. 네,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죠. 조절할 수가 있죠. 매트를 활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최종 아웃풋의 느낌을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뒤로 밀어도 되고,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할까요? 이걸 복사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작업한 거, 왜냐면 이거 나 한 바퀴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거 한 세 바퀴 돌면서 그러는 와중에 처음엔 디퓨즈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페큘러 쌓이는 거 보여지고 이렇게 할 거면 하려면은 한 세 바퀴는 돌아가야 되니까 이걸 복사를 일단 해야겠죠. 근데 이걸 복사를 할 때 유의점은 위에 있는 레이어부터 밑에 있는 레이어 순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역으로 선택을 하셔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게 뒤바뀌어요, 순서가.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다가 갖다 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죠. 이렇게 했더니 한 30초 나오네요. 이것만 봐도. 됐어, 일단. 요거를 일단 뒤로 밀어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작업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우리가 옛날에 저기 기말 과제 했던 것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사용한 텍스처 맵들의 이미지를 앞전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렌더 패스를 올리니까 이렇게 변한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필요한 건 여기 앞에 들어갈 텍스처 이미지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칼라맵 이거 썼던 것 같고, 노멀맵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스페큘러 맵은 제가 이미지를 하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저기 2D 노드를 가지고 그냥 저기 마야에 있는 노드를 가지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미지가 일단 전 2개 썼네요. 2개. 에미션? 에미션까지 해서 어, 불러야 되는데 뭐야 뭐야 이래. 프로젝트 창에다 불러야 될까? 에미션? 아 배경도 배경 이미지도 썼죠? 이거 했던 것 같고 이거 불러올까요? 그러면 이렇게 1초 길이로 불러와지죠. 우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턴스 시퀀스를 A 하면 이렇게 분리를 해줘요. 봅시다. 에미션 왜 눈동자가 안 보이지? 아, 되게 커서 얘는 지금 96.54원이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이미지가 다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스케일도 있었죠? 여기 레이어 안에 트랜스폼 안에 여기 스케일 있잖아요. 이 스케일 수치를 낮춰서 줄여도 줄여지죠. 이미지마다 각자 이미지에 맞춰서 적당한 사이즈로 얘는 너무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배경을 하나 깔아줘야겠네요. 레이어, 뉴, 솔리드. 솔리드는 컬러만 있는 이미지를 만들 때 너무 차이 날 필요는 없고 얘를 얘 밑으로 넣어주면 얘가 좀 잘 보이죠. 이미지 나올 때 네, 얘네들을 밑에다 깔아주자. 얘네들도 다 밑으로 내리자. 이렇게 되고. 플레이를 해보면 하나당 3초 20, 7초, 4초. 네, 하나당 한 4초 정도 보여주면 뭐 충분한 시간 같아요. 자, 이 맵은 그러면 어디에 쓴 맵이냐? 알아봐야겠죠. 자기 맘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잡는 거는. 여기다 갖다 놓자. 어,
좀 기니까 그냥 냅두고. 배경을 먼저 쓰자. 배경 먼저 나오고, 에미션 맵, 칼라 맵, 노멀 맵. 얘네도 룰러 이런 거 다 있어요. 포토샵처럼. 이동을 시켜놓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훔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블랙에서 시작해서 점점 회색으로 되다가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한번 해보죠. 네. 오포시티에다가 키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여기 속성들 보면은 여기 스탑워치 모양이 있어요. 이 스탑워치 모양이 있으면 키를 줄 수가 있어요. 키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다. 이거는 저기 프리미어랑 똑같아요. 0프레임, 오포시티. 0에서 점점 100으로. 그 다음에 이미지 넣어. 이 이미지는 어디에 쓰는 이미지야? 텍스트도 좀 넣으면 좋겠죠? 자, 텍스트 넣는 거, 여기서 넣는 거 잘 모르겠으면 포토샵에서 텍스트 작업해서 일로 이미지를 불러와도 되고요. 여기 에펙에도 텍스트 툴이 있죠. 일단 써. 뿅. 배경. 뭐 이 정도 글씨면 보이지 않을까요? 에미션.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또 재활용. 요거는 칼라 맵. 뭐 디퓨즈 맵.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요거는 노멀 맵.
그리고 이제 저 영상에 나오면 되겠죠. 그럼 뒤로 밀어놨던 애들을 앞으로 붙이죠. 그러면 쭉 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캐릭터 턴어라운드. 너무 길면 그러니까 18초, 한 4초 정도 보여주면 되지. 서서히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서서히 사라지게 해도 되고. 네.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면은 뭐 이쁘게는 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말과제 영상 전체 필요한 요소들 막고는 다 이렇게 채워놨어. 맞춰놨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처음에는 배경만 보이게 해보자. 필요 없지. 나머지는 이제 치워. 치우지. 일단 주요나. 한 처음에 한 몇 초 정도는 배경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엔 디퓨즈. 디퓨즈만 보이게. 디퓨즈와 관련된 애들만, 레이어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또 죽여. 잘라. 근데 다 보여주고 싶으면 뭐,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스페큘러. 스페큘러랑 관련 없는 애들은 또 지워버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스페큘러까지 얘니까 일단 얘네도 어느 정도 스페큘러는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배경 스페큘러구나. 배경 스페큘러 또 관련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안 보이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섀도우 빼고 섀도우만 이제 또 섀도우가 쌓여서 보여지게. 그 다음에 앰비언트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10초 동안 보여주면은 좀 너무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라요. 이렇게 했더니 한 45초, 뭐 45초가 조금 안 되고 45초 채우죠. 45초 정도의 길이의 우리 캐릭터 턴어라운드 기마의 과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컴포지션을 우리가 조금 길게 만들어 놨었죠. 컴포지션을 좀 길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상단에 있는 요 바가 워크 에리어를 설정해 주는 바예요. 만약에 이 바가 여기 있으면 렌더링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검은색만 렌더링이 돼요. 처음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요 워크 에리어 설정하는 이 바를 끝에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 끝에다가 딱 붙여놓아서 여기까지만 렌더링을 할 거야. 해 놓으셔야지 딱 여기까지만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설정 안 해서 요거를 한없이 이렇게 길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을 걸어서 그냥 검은 배경만 계속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과제 제출하신 과제를 보면 이 워크 에리어를 내가 렌더링 걸고자 하는 거기까지만 설정을 해 놔 주셔야지 딱 거기까지만 렌더링이 돼요. 한번 볼까요? 한번 사운드 한번 넣어봐요. 사운드 넣어야죠. 사운드. 사운드가 없으면 심심해요. 너무 정신없죠. 사운드 켜고. 이걸로 하죠. 뭐 여러분들이 뭐 사운드 편집할 건 아니니까 사운드 편집은 에펙이나 베가스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깔면 되죠. 깔아놓고 한번 보는 거죠. 자, 내가 이 단축키는 이게 그 넘패드 저기 키보드에 넘패드가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 모아놓은 키보드 있잖아요. 그걸 넘패드라고 하는데 이 넘패드에 0을 누르시면 저기 이 프리 렌더가 한번 쭉 돼요. 그리고 이제 제속도로 쭉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녹색 연두색 바가 지금 보면은 보이나? 얘가 이제 한번 읽은 거야. 근데 여기는 아직 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속도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는 제속도 렌더링이 재생이 돼요.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한번 쭉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프리뷰를 한번 돌려서 다시 재생을 하시면 이제 좀 제대로 된 리얼타임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넘패드에 0을 누르시면 이제 프리뷰가 되는데 저는 지금 넘패드가 없는 키보드라서 이게 숫자 0을 누르면 될까? 안 돼. 여기 보면 프리뷰 해가지고 플레이 큐런트 프리뷰 해서 누르시면 또 쭉 읽어줘. 근데 아직 못 읽어서 저 부분은 한번 쭉 읽어야 돼.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를 했으면 한번 처음부터 이거 좀 이상하죠? 이렇게 나는 지금 저 노멀맵일 때 갑자기 이 제목이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 겹쳐있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다시 수정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수정이 다 됐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렌더링을 걸면 되는데 요 컴프를 이제 선택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M을 누르시면 렌더 큐로 들어갑니다. 혹은 저기 어디 갔어? 네, Add to Render Queue 눌러주셔도 렌더 큐로 들어가요. 보면 컨트롤 M이라고 나와 있죠. 단축키가. Add to Render Queue. 단 여기서 내가 렌더링을 걸고자 하는 컴포지션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Add to Render Queue를 하셔야 됩니다. 렌더 큐에다 뭘 넣어야지 되니까. 뭘 넣을 거야? 즉 이 컴포지션을 넣어야지 렌더링이 되니까. Add to Render Queue 눌러주시면 아까 그 아무것도 없던 렌더 큐에 컴프 1이 보이죠. 그리고 그 컴프 1을 어떤 형식으로 렌더링을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옵션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왼쪽 베스트 세팅, 로스리스, 컴프 1 이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베스트 세팅. 당연히 베스트가 좋죠. 렌더 할 건데 퀄리티가 베스트가 제일 좋고 레졸루션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레졸루션이 돼 있어야겠죠. 요거 낮추면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넘어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가 24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24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랑 똑같으면 됩니다. 요 워크 에리어 온리 요게 이제 아까 설정한 거. 내가 설정한 그 워크 에리어 바 그 안쪽에 있는 것만 렌더링을 걸겠다라는 얘기예요. 랭스 오브 컴프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그 블랙까지 다 렌더링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설정한 워크 에리어 바만큼의 길이만큼 렌더링을 하겠다. 네, 체크하시고 요거는 이제 됐어. 그러면 오케이. 프레임 레이트 확인. 워크 에리어 온리 확인. 오케이. 요게 중요하죠. 아웃풋 모듈. 아웃풋 모듈 옵션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으로 렌더링을 할 거냐 입니다. 현재 저처럼 아마 애프터 이펙트 2020 버전 정도로 되어 있으면 여기 H64 MP4 인코딩 코덱이 없어요. MP4 파일 형식이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따로 깔았으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따로 깐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용량을 조금 줄이려면 사실 여기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로 넘어가면 프리미어에 이제 H264가 있고 그런데 인코딩 프로그램도 있고요. 구하면. 근데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면 45초 정도 되면 퀵타임 포맷은 퀵타임으로 해 넣으시고 여기 포맷 옵션이 코덱을 어떤 코덱을 쓸 거냐 이렇게 체크하는 곳이에요. 포맷 옵션으로 가서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고요. 애플 프로레스 422 HQ 아니면 애플 프로레스 422 이 두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만약에 H264라는 코덱이 있으시면 H264 코덱으로 렌더링 하셔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포맷에서
포맷에 또 H264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포맷에서 H264라고 보이는 포맷이 있으면 H264 선택하셔서 렌더링 하셔도 됩니다. 퀵타임 파일 포맷을 퀵타임으로 했는데 포맷 옵션에 들어가 봤더니 또 H264가 있어. 그러면 그 H264 선택해서 렌더링 하셔도 돼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 된다는 얘기예요. H264 여기 H264가 포맷에 H264가 있어도 그거 선택해서 해도 되고 없으면 저처럼 없으면 퀵타임으로 하고 포맷 옵션 가서 애플 프로레스 422 아니면 HQ 아니면 여기 H264라는 코덱이 있으면 또 그 H264 코덱 선택해서 렌더링 하셔도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얘기하세요. 기말 과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코덱을 무엇으로 할 거냐? 포맷, 파일 형식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거예요. 파일 형식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 포맷인 부분은 파일 형식을 무엇으로 할 거냐? 퀵타임으로 할 거냐? H264로 선택하게 되면 MP4로 할 거냐? 그거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코덱을 무엇으로 할 거냐? 코덱이 또 H264가 있어. 그래서 그 코덱을 H264로 할 거냐? 아니면 요거 애플 프로레스 422 혹은 HQ 요걸로 할 거냐?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파일 형식도 그 두 가지 정도에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들이 뭐 최신 프로그램들 가지고 있으면 저랑 비슷할 거예요. 에펙 같은 경우는. 그래서 퀵타임으로 하시고 그냥 애플 프로레스 422 HQ로 하시면 돼요. 저랑 이 버전이 비슷하시면. 저는 2020이거든요. 아니면 422 아니면 HQ. 됐어. 오케이. 사운드 넣었으니까 사운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죠. 오디오 아웃풋 오토로 되어 있으면 오디오가 있으면 오디오까지 렌더링 해주고 오디오가 없으면 오디오는 렌더링 안 해줘요. 48kHz면 적당하고 16비트면 적당하고 스테레오 그 사운드의 그 트랙을 오른쪽 왼쪽 두 트랙으로 만들어 줄 거냐 모노로 할 거냐 이왕이면 스테레오가 좋죠. 사운드의 포맷 옵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없네요. 보통 AAC인가? AAC, 뭐 언컴프레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있는데 AAC 아니면 언컴프레스로 하시면 돼요. 범용적이에요. AAC가. 근데 나머지는 어떤 컴퓨터에서는 사운드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언컴프레스는 아예 코덱을 안 쓴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컴퓨터에서든 다 들리죠. 저 코덱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코덱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코덱도 코덱을 아예 안 쓰는 넌 이런 걸 하면 어느 컴퓨터에서든 다 잘 플레이가 돼요. 근데 이제 용량이 엄청 크죠. 용량이 매우 크죠. 오케이. 렌더 설정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바탕화면, 학번, 언더바. 이제 이건 영상으로 뽑는 거니까 최영락 하면 되죠. 한글로. 그리고 렌더. 누르시면 렌더링이 쭉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효과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이 상당히 빨리 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멈춘 건 제가 캡스락을 누르면 렌더링 되는 그 과정이 멈춰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렌더링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맑고 고운 소리가 나면 다른 거 하다가 당장 뛰어와야 돼요. 렌더링이 끝났구나. 어서 빨리 확인해 봐야지. 렌더링이 또 잘못된 건 아닐까? 아, UV가 빠졌네요. UV. UV도 넣으시면 되겠죠. 그 UV 스냅샷 이미지. 여기까지. 약간 이렇게 끝나니까 이상하네. 갑자기 끝나는 것 같네. 점점 페이드 아웃 되든가. 그리고 그나마 쌓이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제를 했을 때 뭐가 쌓여가는 게 안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여기에 이 패스가 들어갔다 하는 거를 여기 또 타이틀을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더 좋죠. 섀도우가 지금 들어갔어. 이거는 섀도우가 이제 저거 뭐지 그러면? AO인가? AO는 마지막에 넣지. 아 이게 AO인가 보다. 아까 그게 섀도우고. 이렇게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한 260메가 정도 되네요. 그러면 뭐 나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300메가 막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덱 안 쓰면 몇 기가 넘어가는데 그것도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지금부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네, 저 마야가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 됐는지 2018 버전이 아닌데 어떻게 바꿔요? 버전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네네. 그럴 수가 있나? 버전이 바뀔 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꺼내보니까 2022로 떠 있어가지고. 그럼 그냥 2018로 다시 다운받고 하는 것밖에 없나요? 이게 자동으로 바꿔주나? 요즘에는? 그거 뭐 이렇게 돈 주고 사신 거, 아니, 돈 주고 이렇게 구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저 달에 얼마씩? 그 학생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았어요. 요즘에는 그것도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주나? 저도 불과 몇 년 잘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018이면 2018, 2020 버전이면 2020 버전을 그냥 내가 3년 동안 쓸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임의대로 오토데스크에서 2022 버전으로 바꿔준다는 게 아직 제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걔네가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어차피 렌더링해서 음, 영상으로 뽑아내는 거니까
거기에 쓰인 이미지 또 이렇게 뭐 모델링 뭐 이런 것들 다 영상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상관은 없어요. 2022 버전 오히려 뭐 앞으로 2022 버전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 좋죠. 네. 기말 알겠습니다. 과제 하시는 거에서 문제만 없으시면 되고 그 중간고사 혹시 중간고사도 2022 버전으로 하셨어요? 이게 파일 열어보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OBJ 파일도 제출을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도 안 했었나? 모니터에서는 되게 잘 보이는데 블랙이 이상하구나.
심심한데 파티클이나 한번 해볼까요? 네. 그때 여기 어딨었지? 네, 이렇게 이런 파티클 같은 효과들을 또 넣어주면 뭔가 좀 느낌이 있잖아요. 파티클을 하시려면 솔리드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색깔은 아무거나 또 여기 그래도 내가 파티클로 구현하려고 하는 색깔로 해주는 게 그래도 낫겠네요. 요 솔리드를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파티클이 아무래도 배경 앞에 있어야지. 이 배경들이 여기 위에 있으면 파티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레이어들을 이제 좀 밑으로 내려줄 필요성이 있죠. 파티클보다는 뒤로. 여기 있는 배경도 조금 빼서 컨트롤 X, 컨트롤 V 붙여놓고 파티클 레이어보다는 밑에다가 내려주면 좋죠. 그래야지 파티클이 나중에 보일 테니까. 요 방금 만든 솔리드 레이어에다가 파티클을 넣을 건데 사실 파티클로 제일 훌륭한 이제 에펙에서 훌륭하게 쓸 수 있는 파티클은 플러그인 지금 여기는 없고 파티큘러라는 파티클이 있어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뭐 구할 수 있으면 사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3D적인 파티클을 활용하려면 이 파티클 플레이그라운드일 거예요. 이걸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보자. 파티클 플레이그라운드인데 그리드가 안 보이고 파티클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닐 수도 있겠네. 파티클 월드? 파티클 월드로 하는 게 좋네요. 좋겠어요. 파티클을 아마 제가 그쵸? 알아 놓으면 좋습니다. 파티클을 알아 놓으면 매우 좋아요. 방금 그 솔리드에다가 이제 파티클 효과를 넣었더니 파티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파티클 나오는 형태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높아. 얘를 좀 낮춰야 돼. 그건 나중에 플로어 됐고, 이건 사이즈를 하는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네. 하나씩 볼까요? 버스 레이트. 처음에 파티클을 몇 개를 나오게 할 거냐.
많이 나오게 할 필요가 없고요. 약간 먼지 같은 느낌으로 할 거라서 일단 이 정도. 롱기비티. 이 파티클이 나와서 살아있는 시간. 저는 파티클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먼지처럼 이렇게 약간 붕 하고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지. 시간을 최대한 길게. 일단 한 10초 정도는 살아 있으라 해보죠. 프로듀서는 이제 파티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옵션들은. 근데 이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이 파티클의 에미션의 위치, 에미터의 위치 같은 거, 포지션 X, Y, Z, 깊이감, 파티클이 약간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밑에서 올라왔으면 좋겠어. 너무 밑으로 내려서 잘 안 보이니까 살짝만 올려주고. 자, 레디우스는 이 에미터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제 카메라가 안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얘를 3D적으로 다 넓게, 얘는 한 0. Z는 또 Z도 한 1 넓혀주면 이제 파티클이 좀 넓게 보이죠. 넓게. 아까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그 점이 아니라 이렇게 면적에서 파티클이 나오는 형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제 피직스는 이제 물리학,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익스플로시브, 지금이 이제 폭발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분수처럼. 근데 나는 네, 디렉션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뭐 비틀어지게 뭐 불처럼 나오게 하냐, 뭐 이제 이 파티클이 나오는 형태를 바꿔주는 옵션이라서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디렉션 그냥 Y축으로만 약간 올라가는. 근데 지금 보면은 X축으로 약간 사이드로 이제 좀 바꿔야죠. 벨로시티 약간 다양하게. 근데 지금 바꿀 건 아니고요. 그래비티 0.5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하늘로 올라가죠. 일단은 디렉션을 수정을 해야겠네요. 다른 것보다. 그럼 여기 본 중간에 피직스 안에 보면 디렉션 에지즈라고 있어요. 네, Y축 마이너스 1. 플로우 포지션을 밑으로 내려야겠다. 마이너스 1이면 괜찮은데 왜 네, 디렉션 에지즈를 좀 바꿨더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낫죠.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중력하다가 말았죠. 이제 중간에 디렉션을 에디즈 하다가 하는 바람에 그래비티의 수치가 높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위로 올라가는 거고 또 양의 방향으로 해서 하면 더 빨리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 속도를 제어해준다기보다는 파티클이 막 이렇게 막 이 디렉션을 이 방향성에 맞춰서 막 사라지는 거를 조금은 이렇게 늦춰주는 애가 이 레지스턴스예요. 너 많이 올라가지 마 역할을 해주는 거죠. 레지스턴스를 좀 올려주면 훨씬 더 속도가 느리죠. 다시 이것도 빨라. 더 올려.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아. 파티클이. 좀 징그럽게 많아. 아까 파티클 양을 정해주는 건 벌스 레이트 있잖아요. 0.3. 0.3도 그거 많은 거예요. 0.1. 0.06. 이것도 조금 빨라. 그래비티를 좀 더 낮춰야겠네요. 너무 낮췄나? 너무 파티클이 너무 정지돼 있어 보니까. 정확값을 살짝 올려줘. 그 다음에 약간 다양성을 주기 위한 게 이제 벨로시티. 그러니까 방향성을 그냥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서로 약간 이렇게 랜덤한 느낌으로 해주는 게 이제 벨로시티. 또 혹은 요 얼마만큼 퍼센테이지를 정해주는 거고. 그래비티 벡터는 뭐 앞에서 설정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파티클의 모양을 이제 지금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약간 먼지처럼 보이려면 페이디드 스피어 같은 걸로 해주시면 좋아요. 뭐 렌즈 페이드? 네, 페이디드 스피어 같은 느낌이 났네요. 근데 이제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컬러를 변경해 주는 거는 여기 오퍼시티 맵, 컬러 맵 되어 있는데 여기 컬러 맵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노란색에서 빨간색 이렇게. 처음에 파티클이 태어났을 땐 노란색인데 죽을 때는 빨간색이다. 지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그냥 오리지널로 바꿔주면 좀 약간 바뀌죠? 네, 오리지널 컬러로 그냥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 그 솔리드 레이어 이미지 색깔을 뭐로 할 것이냐. 이걸 좀 다양하게 주고 싶으면 뭐 바꾸면 되죠. 이 옵션들을. 노란색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란색은 너무 노란 티가 나니까 버스트 데스가 아니라 오리진 투 버스트 오리진 낫겠네요. 사이즈 벌스 사이즈 먼지 같은 거니까 너무 커도 네, 적당한 사이즈로 엑스트라는 뭐가 있지?
네, 이펙트 카메라. 이게 중요하죠. 얘가 3D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파티클은 그냥 평면으로 해서 파티클이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티클도 내가 어차피 이렇게 면적을 넓게 해놨으니까 얘도 파티클도 카메라에 맞춰서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오히려 멈춰 있는 거지. 파티클이. 파티클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간감이 그래야지 있는 거지. 지금은 그냥 카메라에 맞춰서 같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카메라 효과를 줘야죠. 네. 로테이션 Y. 그쵸. 이걸 같이 돌아가야지.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가면. 네, 반대로 돌아가야 돼. 반대로 똑같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파티클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그럼 로테이트 Y에다가 0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바퀴 돌아가면 되니까 로테이트 Y에 여기다 1을 넣어줘서 키를 주는 거예요. 여기가 애매하네. 개인차 같네. 하나를 꺼내서 길이를 정확하게 몰라서 여기까지 가야지 딱 카메라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거네. 맞으려나? 그런 가정 하에 다시 파티클 어디 갔어? 괜히 저 컴포지션에다 넣어가지고 헷갈리네. 여기서는 한 바퀴 더 돌아야겠죠? 이 바꿔주면 같이 돌아갈까? 네, 거의 똑같이 돌아가요. 어차피 이게 360도, 10초 동안, 10초 동안 한 바퀴 돌아가는 거고, 얘도 10초 동안 한 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가게 키를 줬으니까. 여기만 렌더링 한번 해보면. 볼까요? 비슷하게 나오는지. 네, 비슷하게 나와요. 괜찮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조금 더 나아가면 카메라가 막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앞에 파티클이 멀리 있는 거는 모션 블러가 안 생기겠지만 카메라 앞에 있는 파티클은 모션 블러가 생길 거예요. 상대적으로 되게 빨리 확 지나가니까. 그럼 여기 모션 블러에도 모션 블러 그런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는데 여기 그냥 그 모션 블러를 만들어주는 옵션이 여기 있어요. 되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게 표현을 해주는 게 요거예요, 요거. 동글뱅이가 여러 개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여기 아까 그 파티클 넣은 거에다 그 레이어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모션 블러가 생기죠. 그럼 훨씬 더 그럴싸해집니다. 나중에 눈발 같은 거 내리게 하고 싶다거나 할 때 이런 모션 블러를 주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죠. 네, 또 여기에 글로우를 주면 먼지가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또 표현이 돼요. 너무 반짝이죠.
그냥 다 반짝이네. 이것도 이제 매트를 활용해야죠. 매트를 활용하면 어떤 부분은 좀 반짝이고 어떤 부분은 또 안 반짝이고 또 지금 내가 이걸 3D처럼 파티클이 돌아가게 했지만 지금 이 캐릭터 앞으로 지나가는 파티클이 있을 수 있으며 근데 지금 보면 파티클이 다 캐릭터 뒤로 가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사실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해야죠. 이쁘죠? 그래서 파티클이 거의 어떻게 보면 에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 그 순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기 내가 파티클 쪽으로 먼저 공부를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에펙을 배울 때 이렇게 에펙에서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먼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먼저 배우고 이제 최종적으로 파티클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배우게 되면 근데 요번 애프터 이펙트 수업 시간엔 여러분들이 파티클까지 배우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더 배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파티클까지 가면 이제 좀 나의 영상의 품격이 조금 더 올라가죠. 뭐 연기라든가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근데 그런 거를 하기엔 얘네가 조금 빈약해요. 지금 이런 파티클 시스템은. 파티큘러가 좀 좋아요. 나중에 구하실 수 있으면 거세요. 네. 네, 시간이 남아서 파티클까지 한번 해봤는데요.